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복지부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힘쓴 지 3년. 그런데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을 따르면 건수와 부과액 모두가 증가했고 대구 경북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할 정도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은 대구 경북 내 장애인 배려 인식.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장애인 주차구역 이것부터 좀 살펴보죠.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건수와 부과액 모두가 증가했다는데 결국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장애인이 주차해야 될 곳에 네.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차를 했다는 것인데 네. 전국적 통계를 보면 2013년도에 5만여 건 정도였어요. 네. 그것이 한 4년 후에 2017년 통계 30만 건을 훨씬 넘어선 정도. 이걸 좀 더 우리 지역별로 보면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을 보면 네. 대구 지역은 2014년도에 3,500여 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바로 2년 후인 2016년도는 1만 건을 넘었었어요. 네. 이것이 다시 작년 2018년도에는 1만 9천 건을 넘었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부과된 과태료도 19억을 넘어선 네. 이런 부분에 지방세수를 기여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네. 너무 지금 심한 상태죠. 그야말로 이 적발 건수와 과태료 액수가 대구의 경우는 2014년 정도 기점으로 봤을 때 6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요.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 위반하는 경우 네. 장애인 주차 구역에 2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이 1,400명, 차량 대수로 보면 1,400대. 그다음에 3번 이상 적발된 차량도 300대, 동일 차량이. 네. 그리고 무려 6번 이상 적발된 사람도 100대 이른다는 겁니다. 네. 이 기초 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네. 관련 목소리를 대구시 장애인 복지과를 통해서 그리고 장애 주차구역 현장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신고는 이제 전화라든지 뭐 신고 어플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신고 어플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사진 자료가 같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굳이 나가지 않아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 번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켜야겠다는 또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플을 통한 그 신고가 활성화된 것이 또 그 건수는 많이 늘어났지만은 이제 그 위반 건수를 또 이제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주차 공간을 거의 비장애인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휠체어를 탄다든지 이제 제 같은 경우 손이 불편하니까 뭘 실으려 그래도 가까이 가서 실어야 되니까 들고 가기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 커뮤니티를 분노하게 했던 사연이 생각이 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장애인에 비하하는 경고장을 붙이면서 공분을 샀었죠. 네, 맞습니다. 그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하면은 장애인들만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를 하지 않고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까 격분해서 이제 경고장을 붙였는데요. 최근에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애인 구역 위반을 하게 되니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같은 아파트 주민이 자신을 신고했다. 이 사실에 화가 나서 너무 참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마치 이제 경고장과 같은 메시지를 붙였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장애인 씨, 이 세상에 사는 게 특권이냐. 주차장에 협소해서 부득이하게 주차를 했는데 전화를 줬더라면 차를 빼줬을 거다. 네. 그렇지만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장애인은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를 그대로 그 권리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장을 붙였던 거는 좀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왜 이런 반발심을 가지게 될까 잠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보통 법으로 정했으니 지켜야 한다 정도만 인식하고 있지 왜 장애인 주차구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우리 조정 기자께서 그 아파트 사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어느 아파트든지 아파트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다들 난리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만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상호 대응에 있어서 네. 그러면 차를 주차를 할 때 그러면 장애인 구역에 지금 급한 일로 잠시 좀 주차를 했다 전화를 주십시오라든지 먼저 그러면 또 좀 붙여놓으시든지요. 네. 제 생각은.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면은 물론 불편합니다. 일반인들 생각에서는. 그러나 먼저 장애인 전용 구역을 만든 이유는 일반인과 다르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휴게소 같은 경우는 주로 화장실과 그 음식 코너 그 바로 입구에 설치를 해놓습니다. 네. 장애 구역을 왜 그럴까요? 일반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급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저도 운전해서 다니지만은 고속도로 가면 저도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피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 배려라고 하는 거는 나와 차이가 있음을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장애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장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선천 장애도 있지만 네. 살다가 교통사고 등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장애를 가진 경우 굉장히 더 많잖아요. 그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살잖아요, 사실. 네. 어떤 사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폭넓게 먼저 인정하고 이해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나요? 예, 그 아무래도 개선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또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점이나 또 음식점에 들어갈 때에도 굉장히 그 입구가 네. 그 장애인,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지금 그 저상버스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네. 저상버스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지금 대구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가 약 1,5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39.4%에 이르는 한 600대 정도를 지금 저상버스로 바꿨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율로 보면 서울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앞으로 2022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약 53% 정도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저상버스를 교체하면서 그 버스 운송 그 종사자, 특히 버스 운전 기사분들에게 대한 그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상버스라는 게 장애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교통 약자라든지 또는 그 노인, 임산부 등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버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욱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음식점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그 예전에는 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입식 테이블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입식 테이블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대구시 달성군에서는 대구시 최초로 그 입식 테이블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음식점에서 테이블을 교체를 할 경우 그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식품 접객업소의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 달성군 일반 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그 통과되면서 업소당 예산 지원 규모 등 세부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장애인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요. 네. 좀 더 그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멀리 볼 거 없이 우리 지역 대구 수성구에서 장애인 체육시설 논란이 있었습니다. 막상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지역이 있었죠. 네, 지금 이제 그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 얘기에서 이제 시설 관련해서 얘기가 이제 네. 넘어오는데 네. 실제로 대구의 그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 프로야구 경기장이 있는 곳인데요. 네. 거기에서 2.7km 정도가 떨어진 곳에 대구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근데 거리도 멀지만 거기까지 가는 또 버스 노선도 불편해요. 그런데다가 사전 안내문 공지문이 또 없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대구에 대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12만 3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12만 3천 명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첫째 접근성도 좀 좋아야 되고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 체육센터와 관련된 뭐 홈페이지 사이트도 없는 상태고 아직. 네. 그러니까 이용률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낮겠죠. 통계를 보면은 네. 지난 9월에 이 장애인 체육센터를 방문한 숫자 600명, 한 달에 690명, 네. 한 달 전체 말이죠. 네. 그 10월달에 조금 늘어서 오히려 줄었네요. 320명 줄였고. 네. 이렇게 되면 하루 평균 이용하는 숫자가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 10여 명 이용하는 시설에 국비와 시비 그리고 수송구의 구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효율성에서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시설이 대구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 인천, 그다음에 경남 사천, 또 충북의 충주, 전국에 한 너댓 곳에 있는데 다른 곳에 이러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이용 숫자와 비교해서도 대구는 확실히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평균 월 평균 1,000명에서 3,000명에서 평균 한 달에 6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구는 그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네. 그러면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버스를 탄다고 하면 버스도 일반 버스는 장애인 못 타잖아요. 네. 그럼 보통 특장 버스라고 그러죠. 특별한 장치가 부착된 버스. 다시 말하면 장애인도 쉽게 오르고 내리고 탈 수 있는 장애인 리프트가 이 버스에 설치된 이런 특장 버스가 대중 버스로서 노선 버스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가기는 참 아직도 길이 멉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점자블록 설치를 두고도 의견차를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대구시가 어린이 횡단보도 그 구역에서 옐로 카펫이라고 네. 이제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옐로 카펫이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지금 점자 블록하고 색깔이 똑같거든요. 노란색이기 네.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입구역 같은 데는 그 노란색 점자 블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또 똑같은 노란색 그 블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린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구 남구청이 약 6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옐로 카펫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는 사실 좀 부정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또 이게 사실 그 시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그 좀 구분을 잘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시각 장애인들 중에서도 완전히 시력을 잃은 사람들도 있지만 좀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색깔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좀 많이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6년도에 그 옐로 카펫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노란색 그 유광일 때 반사 능력이 가장 뛰어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노란색으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구시도 지금 올해 그 9개소를 그 옐로 카펫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설치한 곳도 있고 네. 또 설치를 지금 할 예정인 곳도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제 장애인 단체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잘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 장애인이나 또는 어린이나 모두 약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복지부의 인식교육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장애인식 교육에 힘써 왔는데 지금에 와서 평가를 해보니 이것이 허울뿐이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2016년부터 해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네.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허울뿐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참여한 지자체 자체 숫자부터가 지금 너무나 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 전국의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다 합하면 숫자가 246개입니다. 네. 246개의 지자체 중에서 광역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근 3년간 이러한 그 장애인 관련된 인식 교육을 한 적이 있다 없다와 관련돼서 실적 보고조차도 하지 않은 곳이 56개나 됩니다. 56개 지자체. 네. 실적 보고를 안 했다는 건 뭔가요? 인식 교육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안 했기 때문에 보고할 게 없으니까 실적 보고를 못 하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 중에 또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경북에도 7개 지자체가 실적 보고 없는 곳입니다. 7개면 우리 경북은 경상북도라고 하는 광역도와 그리고 경상북도 광역도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초지자체가 23개거든요. 네. 다 합하면 24개잖아요. 네. 24개의 7곳이 3년 동안 실적 보고가 없다. 교육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근 3분의 1 가까운 우리 지자체가 교육을 못 하고 있다. 근데 또 하더라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해버린다든지 이제 홈피라든지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이수하는 정도는 이제 끝내버리고 그렇게 대체를 해버리게 되고 원래는 집합 교육을 하는 거죠. 원래는 네. 그 지자체에서 우리가 학교 교육하듯이 그 강의실에서 다 모이게 해서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또 강사도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참여해서 이제 이수증을 준다든지 출석률을 이제 체크를 한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집합 교육을 해도 공무원들이 이리저리 잘 안 모인다는 것도 또 공무원도 또 이해는 또 될 수는 있죠. 이런 교육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인식 교육 자체부터가 좀 유명무실이라고 할까요? 아직은 좀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단 생활 전반의 불편함과 인식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무사항도 지켜야 할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도 대구 경북이 인색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은 그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율을 장애인들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는 약 전체 공무원 수의 3% 그리고 2018년까지는 3.2% 그리고 올해부터는 3.4% 이상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행정안전위원회가 그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개 그 자치단체는 이 장애인 채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보더라도 네. 대구의 그 16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3곳 정도만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 전국 최하위 수준이 28.1% 정도만이 그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대구 경북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하면 좋을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또 이 장애인 관련된 체육시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고용 관련 3가지 얘기를 쭉 해왔는데 저는 네. 뭐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이 고용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면 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뭐 법인세를 대폭 삭감을 하든지 아예 법인세를 면제하든지 네. 좀 더 대폭적인 제도적 보완이 있으셔야만이 장애인 고용이 늘어난다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진다 하더라도 정작 그걸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가족이고 친척이고 우리 이웃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장애인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이 같이 우리 주변에서 같이 먹고 살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네. 서로가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